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전략,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실용주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가 계속된다면 자산 불균형은 돌이킬 수 없는 격차로 남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방향성과 현재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실수요자 및 투자자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를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규제 완화로 속도낸다.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조정도 포함돼 있어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낙후된 도심의 주거 환경을 빠르게 개선해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국가 도시개조 프로젝트로 격상되어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슬세권 공공임대와 유휴부지 개발, 도심 속 공급 해법. 이재명 정부는 도심 내 직주 근접형 공공임대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슬세권 주거 복합 플랫폼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 개발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젊은 층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서울 강남권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플랫폼형 주거 모델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분양가 인하와 투명성, 건설 비용 구조를 바꾼다. 공사비 투명성 확보와 고분양가 해소는 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통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비 절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자 무분별한 가격 상승을 차단하려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규제 위주의 접근이 많았다면 이제는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양극화 심화와 공급 절벽,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초양극화 상태입니다. 강남, 용산, 마포, 성동 등 주요 도심은 매물 부족과 실수요 집중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외곽과 지방은 미분양 증가와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4년보다 4분의 1가량 줄었고 2026년에는 또다시 4분의 1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른바 공급 절벽은 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는 인하되고 있지만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는 대출 여력을 다시 조이게 됩니다. 실수요자 투자자 전략, 입지 프리미엄과 장기 보유.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똘똘한 한 채와 장기 보유입니다. 규제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자산은 결국 입지와 미래 가치가 검증된 부동산뿐입니다. 청년층은 DSR 시행 전에 대출을 활용해 우선 입지 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단기 차익보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자산 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해야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용산, 1기 신도시 같은 재개발 호재 지역은 실수요와 개발 기대감이 맞물려 있습니다. 결론, 실용주의 부동산 정책, 지금 필요한 이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중심, 실수요자 중심, 실용주의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과거처럼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조율하려는 전략 같습니다. 지금은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책을 오해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고 흐름을 잘 읽으면 미래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